이제 기출엔 응용 특강까지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를 먼저 예습하지 마시고, 예습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강의를 먼저 듣게 되면, 예습하기 전에 강의를 먼저 듣게 되면 학습해야 될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슬림해질 겁니다. 조금 더라고 했는데 훨씬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시고, 두 번째, 수보기 특강에서 했던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료를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특정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 해당되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집으로 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하는 이 방식대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용어의 정의인데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용어의 정의는 총 10년 동안 4번 출제가 됩니다. 10년 동안 4번이 출제가 되었다면 많이 출제된 겁니까? 적게 출제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40문제 기준으로 하면 2.5를 곱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4 곱하기 2.5를 해보세요. 9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9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은 가산세가 나왔고요. 또 한 번은 물납과 분납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체 내용, 전체 용어 정의고, 또 한 번 출제된 건 너무 심하게 나왔습니다. 시가 표준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에 있는 시가 표준액에 관련된 내용을 100% 똑같이 시험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여기서 출제된 시가 표준액이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럼 나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물납과 분납을 볼까요? 물납과 분납은 조세 총론에서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개별 강론, 물납과 분납을 하는 개별 세목에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납과 분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세 총론 쪽에서 본다면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 가산세, 가산금이 1순위, 두 번째는 전체 용어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전체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볼까요? 여러분,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어느 쪽이 포괄적일까요? 납세자가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을 가지고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일단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에는 납세 의무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정의가 아니겠죠. 납세자에 대한 정의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는 뭘 가지고 구분할 거냐? 특별징수 의무자를 가지고 구분을 할 겁니다. 따라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보이면 가장 포괄적인 납세자가 되는 거고,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보세요. 일단 다 읽어봐요. 위임받은 공무원, 누구를 말합니까? 세무공무원을 말하겠죠. 세무공무원.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는 용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는 지방세와 국세의 세목에 포함됩니다. 한 번 더요. 가산세는 지방세와 국세의 세목에 포함된다고요. 여기 징수금에는 가산세가 넣으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산금 자리에 가산세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가산세는 지방세와 본세의 세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 지방세 안에 뭐가 있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금에는 가산세가 별도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 더 갑니다. 먼저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뭘 하는 과정인지를 잘 생각해 봐요. 납세자가 세금을 지금 안 냈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과세주체가 뭐 했습니까? 압류를 한 거죠. 압류를 해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죠. 이것이 경매 등을 통해 처분되기 전까지는요. 따라서 보관하고 운반하고 등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로 입력합니다. 다음 들어갑시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체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기억해야죠. 첫 번째, 신고하고 납부한답니다. 그건 신고 납부겠죠. 두 번째, 고지서를 발급한다요.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답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한답니다. 보통 징수입니다. 세 번째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그걸 우리는 원천 징수자라 그러죠. 자, 그것을 우리는 특별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에 두 가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죠. 특별 징수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용어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키 선택합니다.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뭐라고 했죠? 특별 징수라 그랬죠. 따라서 1번은 X.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토지와 건축물을 지칭합니다. 동그라미 3번의 키는요. 위임받은 공무원. 누굽니까? 세무공무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장난을 치면 하나밖에 없어. 납세자 자리에 납세 의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으니까 여기 납세 의무자가 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특별 징수 의무자를 가지고 구분하자고요. 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면 납세자가 되고 제외한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되고.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지자체 징수금은 세 가지죠. 지방세, 그리고 가상금, 그리고 체납처분비인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 자리에 가상금 자리에 가산세가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의 세목에 포함된다는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두 번째, 용어 정의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가산세와 가상금입니다. 가산세와 가상금을 비교한다면 가산세는 벌금이죠. 벌금. 가상금은 연체이자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왜 가산세는 벌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산세를 만든 이유는 납세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자, 이렇게 법을 딱 만들었는데 납세자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한테 벌금 부과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가산세. 아,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제도에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체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 그럼 납기는 어떻게 되죠? 가령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나누어서 내죠.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체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따라서 가산세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산세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어기면 벌금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거죠. 근데 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납기 내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날짜를 어겼으니까 연체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세 보세요.
종류들입니다. 자, 여러 번 언급했던 표현이죠. 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에 포함된다는 것. 따라서 체납처분비에 가산세라는 세목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자, 그리고 이 표현도 한번 보세요. 조세를 감면받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벌금적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감면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 일반 가산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3%. 중가산금 어떻게 되죠? 만분의 75. 만분의 75.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그림 하나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라고 되어 있죠. 댁에서 재산세 고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면 납기 내에는 67,300원인데 납기 후에는 69,300원이랍니다. 그 차이 나는 금액이 2,000원이죠. 이 2,000원이 뭔가요? 이 2,000원이 날짜를 어겼으니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금이죠. 아, 그럼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서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어기면 날짜를 어겼으니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게 가산금이다. 자, 그렇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대표적인 세목 5개. 자,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시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5개 중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게 뭐죠? 앞에 2개, 뒤에 1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거고 가운데 2개. 가운데 2개가 보유 단계죠. 자, 의미를 생각해 봐요. 납세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받기 위해서 등기나 등록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죠. 과세 주체는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보통징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가산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산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종부세는 좀 달라요. 그건 잠시 후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갑시다. 이 금액, 요 2,000원이 3%죠. 그래서 67,300원 곱하기 0.03을 딱 해보세요. 그럼 2,000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몇 퍼센트? 3%. 중가산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만분의 75. 이는 어디나 세목 앞으로 다룰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내용 한번 좀 보세요. 일반 가산금은 이렇습니다. 정의 때문에, 위에 정의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결론 시험 문제는 이 비율, 숫자를 물어봐요. 얼마가 된다고요? 3%. 중가산금입니다. 1개월 단위로. 얼마라고요? 만분의 75. 최대 45%까지. 자, 이 최대 45%가 나오려면 결론 60개월입니다. 따라서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두 번째요.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가산금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 표현을 쭉 보세요.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병기를 한 이유가 뭐였죠? 병기를 한 이유는 납기가 동일한 경우. 그죠? 납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지서 하나에 2개는 3개든 이렇게 세목이 부과된 거죠. 그럴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가산세 특징을 한 번 더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너무 많이 오늘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봤다, 그죠? 즉, 감면을 준다는 것은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거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벌금이니까 이건 혜택 대상이 안 들어가겠죠. 세 번째,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가산세, 가산금 모두가 다 정리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모든 이론의 내용이 지금 이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가산세, 가산금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세총론에서 또다시 가산세, 가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기억. 가산세는 해당 업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에 해당된다. 참 말이 어렵다, 그죠?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의 세목으로 본다 그랬죠? 그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죠? 그리고 둘째 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니은으로 들어가 볼까요? 니은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가산금을 얘기하네요. 일반 가산금이죠. 일반 가산금은 얼마였습니까? 3%. 이만 기억합시다. 디귿으로 들어갑니다. 중가산금을 얘기합니다. 중가산금은 만분의 75인데 1개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 최대 45%가 나오는 것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디귿 첫 번째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얼마라고요? 만분의 75, 그리고 최대 60개월. 따라서 디귿도 정확합니다. 자, 리얼로 들어갑시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하나에 둘 이상의 세액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목별로 판단한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두 다 맞다. 그죠? 답은 5번 됩니다. 한 번 더요.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앞으로 누가 출제하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가산세, 가산금에서 난이도가 지금 일정 수준 이상의 지문들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산금, 가산세 문제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가산금에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키워드를 보세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벌금이죠, 벌금. 어떤 의미였습니까? 벌금이라는 게. 그렇죠?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가산세 개념이죠. 그러므로 키워드에 제시한 것처럼 신고 납부하는 제도에는 가산세가 있는 것이고 보통 징수에는 가산세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징수에는 가산금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구분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취득세부터 시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 외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병기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 등등등 종류 많죠.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학습하고 그 후에 지식의 갈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리고 시험 문제는 말입니다. 제시되는 보기에는 5가지 세목 이외에는 노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5개 중에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 신고 납부가 뭐였습니까? 취득, 등록면허, 제일 마지막에는 양도소득세. 그럼 나머지 2개. 그죠? 그냥 결론은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거죠. 그럼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급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주체가 포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포착했을까요? 그렇죠. 납세자들이 이미 등기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유 단계에 있는 그 세금 2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일단 구분이 된 거니까 자,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오케이. 이 종합부동산세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그리고 부가징수가 언제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과세 대상 자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전제합시다. 화재로 소실되면 과세 주체는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과세 주체는 그런 거 관심 없죠. 자, 그런데 과세 주체는 이 재산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화재로 인해서 과세 대상 자산이 소실되어서 없어졌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화재가 발생해서 과세 대상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신고 납부로 가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인데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가산세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우리는 보유 단계에 있는 두 가지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 답은 재산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지 말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네 가지는 공이다. 가산세가 있다는 건데 구태야 우리가 알 필요 있겠습니까? 자, 다음. 가산세, 가산금. 자, 4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지방세법에 대한 용어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그럼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가 떴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장난을 친다면 납세 의무자 자리에 납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딱 보면 납세자냐 납세 의무자냐 구분만 가능하면 돼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죠. 특별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납부 키 찾아보세요. 둘째 줄에 있네요. 둘째 줄에 보니까 신고하고 납부한다. 정확하네요. 자, 그런데 자진신고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납세자에게 당신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의무를 지키라는 얘기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 벌금적 성격이니까 가산세가 부과돼야죠. 따라서 2번은 X. 3번 갑니다. 면세점이 면세. 편안하게. 면세가 뭡니까? 세금을 면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과세 안 한다. 과세를 제외한다는 얘기죠. 소액 징수 면제. 이건 또 뭘까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징수를 면해 주겠다. 가상금. 앞서 고지서 하나 떠올리세요.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기억납니까? 둘의 차, 자, 3%를 적용했더니 2,000원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은 납기가 딱 끝나고 나면 기존에 납부할 세액에다가 2,000원을 합쳤죠. 다시 말해서 고지세액에 2,000원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 세 개 단어 용어 정의 좀 할게요.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 다 같이 묶어서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용어 정의를 하나씩 보세요. 여기 제시되는 것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을 면해 주겠다고요. 확인하세요. 용어 정의. 세금을 면해 준다. 그리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취득세에만 존재합니다. 다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소액 징수. 금액이 적어서 징수를 면해 주겠다는 거죠.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최저한세가 뭘까? 최저한세. 단어를 잘 느껴봐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일정한 규모가 안 되면 결론은 세금 부과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저한세는 뭐냐? 최소한 이만큼의 세금은 내라. 기억나십니까?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어 정의 확인하시죠. 좋습니다. 자,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면세점은 취득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할 때 면세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함께 정리합시다. 취득세, 금액이 얼마든가요? 50만 원. 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실까요?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10%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세 곳에 있는데 이들은 공이다. 고지서 한 개당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가 아니죠. 부가징수죠.
과세 주체가 부가 징수를 한다면 누가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 포착해야 되고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해야죠. 이 비용이 말입니다. 2,000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아예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최저한세, 등록면허세 있습니다. 무조건 최소한 이것은 받겠다. 건당 6,000원. 그래서 6,000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6,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점이다, 소액 징수 면제다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 없죠. 문제가 딱 나오면 단어가 딱 뜨면 세금을 면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함께 묶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